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스리퍼스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있을 스마트 자동차의 마지막 퍼즐을 끼우며 활용 점정을 꿈꾸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세렌스라는 기업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애플로 시작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정말 많은 생활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인류의 다음 혁신은 휴대폰에서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 다들 느끼시죠? 그럼 세렌스가 과연 이 스마트 자동차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니 이게 띄엄띄엄 보시면은 이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제 인사이트가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 지루하시더라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뒤에 리스크 관리 부분은요. 이번 또한 이제 기업 소개, 사업 분석, 위험 요소, 재무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렌스의 소개입니다. 와, 오늘은 뭔가 엄청 많아 보이죠? 하나씩 차근차근 볼 건데요. 일단 세렌스는 1919년 모기업인 뉘앙스에서 분사한 자동차 AI 음성인식 엔진 개발 기업이에요. 분사와 동시에 2019년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세렌스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뉘앙스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뉘앙스는 이제 모기업입니다. 1992년 설립된 음성인식 엔진 개발 기업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뉘앙스와 세렌스의 큰 차이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세렌스는 결국 뉘앙스에서 이 자동차 사업 부분만 떨어져 나온 겁니다. 뉘앙스는 2018년 기준 여기 보시면 돼요. 이제 음성 인식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현재 전 세계 7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한다고 해요. 특히 현재 1,400개 이상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며 영어 인식률 기준 99%가 넘는 정확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애플의 시리, 삼성 S보이스, 구글 어시스턴트 등의 음성 인식 엔진을 공급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음성 인식 기술에는 이 뉘앙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포함된 거예요. 다시 세렌스로 돌아와서 세렌스는 현재 차량용 음성 인식 시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게 세렌스의 엔진과 플랫폼을 제공 중에 있어요. 이 기업은 대화형 AI 음성 인식과 자율주행의 보조 솔루션 역할을 제공하는데요. 이 또 모두가 좋아하는 딥러닝 기술이죠. 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요즘에는 단순한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자연 언어 처리로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해요. 자연 언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유저들의 의도와 뉘앙스까지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름에 이런 빅픽처가 있었나요? 뉘앙스를 이해하는 기업. 예, 재미없지만 조크였습니다. 여튼 앞으로도 유저와 소프트웨어 간에 더 자연스럽고 심화되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고 해요. 또한 단순한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이제 터치, 제스처, 감정, 그리고 유저들의 시선까지도 파악하는 인식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결국 자율주행 스마트 자동차의 활용 점정을 이제 꼽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렌스 페이라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음성 명령만으로 주차비, 드라이브 스루 등등의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자동차 안에서 소프트웨어의 대화만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주죠. 현재 주가는 102.74불로 PSR은 이제 오늘 1월 8일 기준 11.25배입니다. 보시면 현재 1,400개가 넘는 특허를 통해서 전 세계 약 3억 대가 넘는 자동차에 세렌스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2019년 기준에는 이제 전 세계 차량 2대 중 1대가 이 세렌스의 기술이 장착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70개가 넘는 이제 언어로 공급이 되고 있고 약 65개가 넘는 대형 파트너들과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전체 직원은 지금 전 세계 약 1,800명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직원이 연구직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세렌스는 본인들의 기술을 이렇게 자동차의 미래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 자동차의 모든 기능들을 명령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의 시동도 켜주고 타이어의 공기압 체크도 물어봐주고 좌석도 맞춤형으로 조절해주고 또 재밌는 건 세렌스가 이제 운전자와 세렌스가 대화를 하다가 운전자의 말투와 톤을 인식하면서 뉘앙스를 인식하면서 운전자가 좀 졸려 보이면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는데 다음 휴게소에서 좀 쉬고 갈래? 라는 이런 친절한 제안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뭐 전기차의 경우 이렇게 배터리 관련 경보도 해주고요. 또한 세렌스는 클라우드를 통해 항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뭐 날씨 정보, 음악,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결제 수단 등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혼잣말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최고의 운전 중에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현재 세렌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자동차 완성 업계와 티어 1 핵심 부품 소재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이 로고들만 봐도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와 협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뭐 아우디, 벤츠, BMW에서부터 뭐 닛산, 도요타, 현대, 기아까지 다 보이고, 그리고 또 여기 테슬라까지도 보이네요. 그냥 제가 아는 자동차 브랜드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부품 업체들도 보면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여기 현대모비스 넘버원이죠. 현대모비스와 LG, 그리고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있고, 이 거래처들만 봐도 뭐 세렌스의 기술력과 영업력이 가늠되네요. 그리고 또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세렌스는 이제 작정하고 자율주행 스마트카 시대의 핵심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부족한 컨텐츠적 부분을 음성인식 그리고 동작인식 등으로 이제 메꿔주면서 운전자에게 최고로의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비서가 되는 거죠. 이런 혁신들은 정말 애플의 스마트폰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다음 일상을 스마트하게 바꿔줄 것 같네요. 이런 시대가 빨리. 예. 다음은 앞에서 잠깐 설명한 세렌스 페이를 잠깐 봐볼게요. 뭐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차 안에서 음성 명령만으로 주차비, 드라이브스루, 기름 등 이런 결제를 자동으로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으니 세렌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잠깐만 보고 갈게요. Hey, Serens. Get gas. The closest gas station is Cosmo Fuel in 1.4 이렇게 miles. 가스 This 위치를 station 알려주죠. accepts contactless payments. Want to pay now using your car e-wallet? Sure. It will 계산도 cost 지금 미리 $50 하고요. to fill your tank. Can I pre-authorize this amount? 신기하죠. 가득 채우려면 이렇게 돈도 내야 Get a 된다. large coffee, too. With a 커피까지 large 시키네. coffee, your total comes to $53.50. Ready to pay now? Yes. Authorize it. Thanks. 이렇게 It's 말 한마디로 confirmed. 페이가 Let me know the 됐어요 number of 지금. the pump when you arrive. I've emailed you the QR code to scan for your coffee. It will be ready inside when you arrive. 되죠? Cosmo 그리고 gas is ahead 내비게이션을 on your 바뀌면서 right. 알려주면서 Choose any pump and 도착하고 이미 돈을 I'm at 냈으니까 pump 4. Okay. Pump 4 is ready with your pre-authorized payment. 신기하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고 해요. 커피도 갖고 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뿐만 아니라 뭐 파킹에서부터 뭐 드라이브스루 이제까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자동차 안에서 해준다고 해요. 말로만.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세상이죠. 더 놀라운 점은 이 세렌스의 기술이 현재는 자동차에만 집중되어 보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뭐 크루즈, 버스, 비행기, 트럭, 오토바이, 기차, 심지어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까지 정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온 세상을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들 역량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딩 소프트웨어 기술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즉 시장의 확장성이 이제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건 세렌스가 현재 지원하는 기본 기능들인데요. 뭐 이렇게 뭐 기본적인 내비게이션과 컨트롤 그리고 음악 재생 기능을 포함해 뭐 음성으로 이렇게 이메일도 쓰고 메시지도 보내면서 뉴스와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날씨도 볼 수 있네요. 이런 기타 툴도 제공하고요. 이 아래는 위의 기능 중 하나를 예를 든 건데요. 실제로 운전자가 뭐 지금 내 타이어 공기압이 어때? 라고 물으면 세렌스가 차 공기압을 분석해서 바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요. 뭐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엔진 오일에서부터 뭐 세세한 다른 문제들까지 다 음성 명령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세렌스의 매출과 어닝 추이를 잠깐 훑어볼까요? 좌측은 4년간 매출, 우측은 4개분기의 매출을 보여줍니다. 일단 이렇게 연간 매출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 4개분기의 매출도 보면 뭐 들쑥날쑥하지만 우상향 중이고요. 근데 이 어닝을 보면 차이가 심하죠. 흑자폭도 약간 변동이 크고 막 적자였다가 흑자였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근데 이 수익률에 관련돼서는 영상 마지막 쪽 수익률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 흑자랑 적자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렌스의 분기별 매출과 매출 총이익,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의 변화 추이를 볼게요. 보시면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의 매출인데요. 뭐 조금씩 높낮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우상향 중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주황색이 매출 총이익인데요. 이 매출 총이익도 이제 비슷하게 같이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이 회색 선은 매출 총이익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률은 보면은 이렇게 업앤다운 같이 심한데 좀 이게 63, 최저 63에서 최고 72%가량까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약 10%가량의 매출 총이익률에 높낮이가 있다는 걸 보면 아직 수익 모델 셋업이 뭐 잘 되어 있진 않아 보여요. 그래도 최근 분기 기준 72%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한 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원래 매출 총이익률은 좀 스테이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렌스의 매출 구조입니다. 세렌스의 매출은 라이센스, 커넥티드 서비스, 그리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라이센스는 차를 출고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서 받는 라이센스 비용이죠. 그리고 커넥티드 서비스는 세렌스가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딩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서비스 비용입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보통 새로운 고객들과 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력들이 파견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이에요. 라이센스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커넥티드 서비스와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각각 29%, 21%를 차지하고 있네요. 다음은 위에서 설명드린 섹터별 매출의 3년간 매출 추이 및 각각의 매출 총이익률을 볼게요. 왼쪽의 숫자가 매출이고 오른쪽의 퍼센트가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아니에요.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라이센스가 이제 핵심 매출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의 매출이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최근에는 매출이 감소되었어요. 그래도 보시면 대단한 게 매출 총이익률을 보시면 말도 안 되게 높죠. 99%, 98%, 87%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특성상 매출 원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매출의 핵심을 다루는 섹터의 수익률이 좋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매출 둔화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신차 발주 계약이 크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세렌스는 자동차 업체와 공동 운명체로 자동차 판매가 증가되어야 세렌스의 라이센스 매출도 증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의 매출은 2018년 대비 이제 2020년의 매출은 이제 4% 감소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나눈 거예요. 그럼 커넥티드 서비스의 매출을 볼게요. 3년간 이제 총 59%의 매출 성장이 있었고 덕분에 부진한 라이센스 매출을 이쪽에서 잘 메꾸어 주었어요. 이 섹터의 매출 총이익률은 2018년 45%에서 현재 67%까지 증가되는 등 이쪽에서의 매출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돼 보이면서 이제 수익성까지도 좋아 보여요. 이건 이제 일회성 이제 수익이 아니라 꾸준히 이제 지속성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많아지면은. 다음은 프로페셔널 서비스인데요. 이쪽도 매출이 51%나 늘었습니다. 이쪽의 매출 총이익률은 다소 낮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쪽의 매출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수익성은. 그러니까 이쪽의 매출은 향후 라이센스나 커넥티드 서비스의 매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많은 파트너 업체들에게 기술자들을 보내고 맞춤형 서비스와 관련해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쪽의 매출을 보면 향후 세렌스의 매출 증가 추이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다음은 세렌스의 지역별 매출 비중입니다. 일단 미국 지역의 매출이 39%로 가장 컸고 독일에서의 매출이 30%, 그리고 일본에서의 매출이 16%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지역별 매출 추이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매출은 2019년도 최고점을 찍고 2020년도에는 다소 둔화되어 보였는데 또 이 공백을 독일에서 완전히 메꾸어 줬죠. 이 두 지역의 매출 차이가 최근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세렌스는 이제 벤츠 등 다양한 독일 기업들과의 더 많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자동차 생산 라인의 타격이 더 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또 다음 분기의 매출도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이 매출 부진은 조금 의외이긴 하네요.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게 파란색이죠. 이 매출이 이제 계속 적은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이거 뒷부분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세렌스가 지금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국 내수 경쟁자들도 좀 있나 봐요. 자동차 판매량에서는 사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단일 시장으로서는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되었는데 세렌스가 이 중국 시장에서 힘을 못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세렌스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현재 1월 7일 기준 세렌스의 주가는 112.48불을 기록했는데 52주 기준 최저가와 최고가는 각각 11.39 그리고 113.89불이었습니다. 최저가 대비 약 10배가량이 상승한 거네요, 최대가는. 그리고 오른쪽에 마크한 이 하이라이트는 세렌스가 실적 발표를 한 날짜인데요.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실적 발표 뒤에 약간 주가가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적 발표 이렇게 있었고, 참고 세렌스의 다음 실적 발표는 2월 3일에서 2월 12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다음은 세렌스의 위험 요소입니다. 많죠. 총 5개의 위험 요소를 잡아봤는데요. 첫째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매출 성장입니다. 이게 2019년에는 10%, 2020년도에는 9%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이게 막 50%에서 100% 매출 성장을 한 최근 다른 IPO 기업들을 분석하다가 세렌스를 보니까 좀 다소 실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건 앞으로 발생할 꿈의 기술이 아니라 또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은 좀 의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커질 룸이 크다는 건 이제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렌스는 일단 자동차 판매량과 공동 운명체이죠.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판매량이 많아야 세렌스의 소프트웨어 판매량도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는 있을까요? 더 큰 리스크는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리스크랑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라 생각보다 무단 도용 리스크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영어는 99% 이상의 정확성이 있는데 아직 다른 나라 이제 언어들은 영어만큼 정확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의 뉘앙스까지 다 파악하며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현재 70개가 넘는 언어를 커버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이게 막 영어처럼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에는 사람의 막 제스처와 뉘앙스까지 알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수 시장의 경쟁자들도 이런 데 있어서는 약간 이제 비교 우위에 있겠죠. 또한 세 번째로는 최근 들어 많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과도한 이자 비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적자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아직 불안한 현금 흐름도 리스크 요인이 되고요. 이 이자 비용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좀 더 다뤄볼게요. 네 번째는 모기업인 뉘앙스의 리스크인데요. 현재 세렌스의 많은 주식을 뉘앙스가 보유하고 있고 세렌스가 보유한 특허는 사실 뉘앙스가 보유한 특허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기업인 뉘앙스와도 공동 운명체이고 뉘앙스가 흔들리게 되면 세렌스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소 안 좋은 소식은 최근 들어 이 뉘앙스라는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쟁입니다. 중국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마가와도 경쟁이죠. 현재 애플과 구글 등이 세렌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뉘앙스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워낙 가치 있고 성장성이 큰 시장이라서 애플과 구글 그리고 아마존은 자체 기술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만들고 있고요. 이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로 둘째라면 서러운 기업들이죠. 특히 구글은 뉘앙스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모바일 시장에서의 음성 인식 기술에 수많은 특허를 내고 따라잡고 있죠. 세렌스와 뉘앙스도 계속해서 새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장을 유지하고 더 키우려면 치열한 기술 전쟁을 해야 하고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추이를 볼게요. 보시면 사실 2018년도를 고점으로 2019년부터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씩 줄고 있었어요. 이 숫자는 전기차도 포함한 모든 자동차들의 전세계 판매량입니다.
그런데 또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대폭 감소했죠. 10% 이상이 감소했어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주요 국가별 자동차 판매량의 추이인데요. 중국이 보시면 이렇게 넘사벽이죠. 2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단일 국가로서는 최대의 이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보다 더 커요, 오히려 이제. 그런데 걱정되는 점은 위에서 설명드렸듯 이 중국 시장에서의 세렌스의 존재감이 크지 않다는 건데요. 세렌스가 고민하고 꼭 해결해야만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렌스의 모기업인 뉘앙스의 간단한 수익성과 현재 주가를 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뉘앙스의 현재 수익성은 좋지 않아요. 이 전년도 대비 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로, 또 순이익률은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적자 상태인 거고, 약간 순이익이 적자, 이제 순이익이 마이너스 적자 상태인 거고요, 이번 분기. 그리고 전체 매출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죠. 근데 다행인 점은 이제 뉘앙스의 현재 주가인데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들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코로나로 크게 하락한 3월 대비 현재는 이제 거의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렌스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모기업인 뉘앙스의 주가 추이도 잘 봐야 합니다. 이게 티커는 NUAN이고요. 모기업이 탄탄해야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렌스의 주가에도 좀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세렌스가 뉘앙스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좀 많이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자는 어쨌든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고 가자면 최근 세렌스의 내부자 거래 현황도 한번 볼게요. 이 하이라이트 친 사람은 이제 세렌스의 CEO인데요. 최근 들어 주식을 계속 팔고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팔고 있는데, 사실 CEO가 주식을 파는 건 꺼림직한 부분이긴 하죠.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내부자 거래 현황도 꾸준히 잘 봐주셔야 합니다. 지속해서 자기 주식을 파는 경우는 왜 그런지 잘 봐야 돼요. 최근에는 12월 22일에 팔았네요. 다음은 세렌스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렌스의 매출 증가율 속도는 생각보다 낮았고 오히려 다소 둔화돼 보이는 추세였어요. 일단 자동차가 안 팔려서 그렇지만, 그래도 67%라는 이제 준수한 수익률로 수익성은 확실해 보이는 회사였어요. 그렇지만 2019년도 이제 상장 후에 이제 직원 보상 등의 명목으로 영업 비용이 다소 늘어나면서 영업 이익률이 살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반대로 또 이게 보면 2018년과 2020년에는 보면은 이 두 줄을 보면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이 두 줄을 보면은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의 차이인데요. 2018년과 2020년에는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보다 크게 낮았고 2019년에는 반대로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보다 크게 증가했죠.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예요. 딱 아시다시피. 이거는 영업 외 비용, 즉 세금과 이자 비용과 관련한 비용이 매년 업앤다운의 편차가 커서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특히 2019년도에는 일회성 세금 환급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이제 4%인 거에 비해서 순이익이 대폭 증가했어요. 근데 제가 누차 설명드렸듯 이런 일회성 비용과 일회성 수익은 눈속임수일 수 있으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세금 환급으로 인해서 갑자기 순이익률이 크게 증가한 건데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때죠. 즉 여기서 보여준 이 2019년도에 크게 오른 순이익은 단순히 영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세금 환급으로 일회성으로 오른 거예요. 다시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20년을 보시면 전체 매출 대비 영업외 비용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하며 순이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6%가 됐죠. 적자도 2천만 불을 내게 됐고요. 그 이유는 뒤에서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이자 비용이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수익률을 보면 이 회사는 67%라는 준수한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최근에는 기복이 심한 영업외 비용을 보여주면서 이로 인해 적자와 흑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증가하는 관리 비용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 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죠.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매년 매출 대비 27% 이상의 비용을 이제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 여기 막 투자하는 기업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탄탄해서 흑자 전환하기는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 뒤에서 설명할 이자 비용은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6이지만 여기서 이 두 개에서만 조금만 빼도 사실 얘는 바로 흑자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엄밀히 따지면 적자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뒤에. 네. 근데 세렌스의 장기 대출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2020년도에 들어서 이제 두 개의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요. 각각 1억 5천만 불과 1억 2천만 불의 장기채입니다. 이자율은 6.29% 그리고 4.02% 정도의 대출이에요. 각 대출별 만기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 그쵸. 보시면 합쳐서 약 2억 6천만 불 가량의 부채인데요. 대출을 받은 건데 세렌스의 매출을 볼 때 규모가 뭐 굉장히 큰 부채예요. 여기서 이자 비용이 앞으로 계속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에비타를 구할 때는 이 이자 비용들은 애드백 되겠지만 이제 기업의 순이익을 고려할 땐 앞으로도 좀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더 나아가서 해당 대출들을 체결하면서 이제 영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나 봐요. 보시면 뭐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만 배당금 지급에서부터 뭐 다른 투자나 인수합병 관련해서 뭐 렌더들에게 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린이 걸려 있다는 걸 보면 UCC 시니어 포지션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매출 채권이나 뭐 인벤토리, 뭐 재고 자산 같은 자산들을 담보로 잡은 거죠, 렌더들이. 뭐 근데 이건 비즈니스에서는 흔하니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거는 찜찜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세렌스는 스마트 자동차의 활용 점정이죠. 차량용 음성 인식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에 있고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와 협력 중에 있습니다. 또 딥러닝 기술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공지능과 더욱 자연스럽고 심화되는 대화와 다양한 추가 기능들이 생기고 있죠. 1400개 이상의 특허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자동차 시장과는 이제 거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또 근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크루즈, 버스, 기차, 심지어 엘리베이터에까지 이 기술이 확장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단순히 음성 인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뭐 터치, 제스처, 감정, 시선 등의 인식 기술로도 결합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자율주행 스마트차를 더욱더 빛나게 완성시켜주는 기술을 제공하죠. 주가는 현재 기준 이제 102.74불로 PSR은 이제 11.25배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만 다 넣었는데 실제로 막상 매출 증가율을 보니까 주춤하고 아직까지는 성장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7%라는 준수한 매출 총이익률로 뭐 언제든 수익 실현은 가능해 보였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세금과 이자 비용 등으로 인해 기복이 심한 영업 외 비용이 있었고 관리 비용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였어요. 또한 현금 흐름이 아직은 좀 불안해 보였고 2천만 불 가량의 누적 결손금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를 이제 기록했어요. 그거 좋죠. 마지막으로 세렌스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입니다. 첫째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아직까지 폭발하지 못한 이제 기대 이하의 매출 성장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자동차 판매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 2019년에도 크게 매출이 증가한 게 아니었잖아요. 또 큰 문제는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은 현재 단일 시장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큰 국가예요. 근데 세렌스가 이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중국 내부 기업의 경쟁사들 등 등의 이유가 가장 크겠죠. 자동차 산업에서 이 중국 시장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해지는데요. 스마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쪽을 잘 뚫어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이 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기업 리스크인데 뉘앙스의 리스크죠. 세렌스와 분사하고 나서 이쪽은 매출이 좀 계속 줄고 있고 최근에는 적자로 전환됐어요. 세렌스의 대부분의 특허는 모기업인 뉘앙스가 보유하고 있듯 둘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모기업이 흔들리면 세렌스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행인 건 뉘앙스의 최근 주가는 3배 이상 오르면서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시장은 얘를 뉘앙스랑 세렌스 둘 다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이자 비용인데요. 이게 2020년 2분기에 약 2억 불 이상의 장기 부채를 채우려면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었어요.
최소한 2025년까지는 계속 짊어져야 할 빚인데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려면 매출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쟁입니다. 세렌스가 지금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마가, 즉 애플과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 이쪽 시장을 계속해서 진출하려고 연구 중에 있어요. 이 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죠. 특히 애플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카 시장을 진출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보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 영상과 커뮤니티에 쓰는 공지들을 놓치지 않으니까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